안녕하세요. 최원호입니다. 2박 3일 어땠습니까? 재밌었어요? 아주 새롭고 강렬한 경험이었죠? 네. 아마 여러분 인생에 오래도록 기억되고 추억될 겁니다. 오늘 가셔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일기를 쓰세요. 2박 3일 동안 느꼈던 그 감정들을 고스란히 뱉어내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열정백도시 강연 요청을 받고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거창한데, 제 살아온 얘기, 그리고 회사생활 얘기 조금 할까 합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참 닮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언제부터인가? 비슷하죠, 그죠? 한글이. 그래서 힘들 때면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되뇌이기도 합니다. 이게 설레야 되는데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 제가. 그 세 단어에 안 보이는 공통된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발표 주제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열정입니다.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 사전적으로. 수많은 정의가 있고 좋은 표현들이 많습니다, 열정에 대해서는. 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기꺼이 고통을 감수하는 마음. 이 문장 좋아합니다. 여기서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말과 고통이라는 명사. 그리고 기꺼이라는 부사가 중요합니다. 패션이라는 어원이 고통을 의미하는 라틴어 파시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정하면 청춘을 떠올리죠. 여러분들 다 지금 25세에서 30세 사이, 20, 30대 초, 다 청춘입니다. 근데 저는 청춘은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40대에도 청춘일 수 있습니다. 청춘은 열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대에도 열정이 없으면 청춘이 아니고 40대에도 열정이 있으면 청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국 나이로 45인데 두 번째 청춘을 사는 제가 첫 번째 청춘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의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창시절 얘기랑 마이다스 입사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학창시절 때 제가 정말로 좋아했던 말입니다. 이게 이제 20년 전의 모습이죠. 제가 대학 졸업반 때 졸업 건축 설계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정말 미쳐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입시를 떨어지고 재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재수하고 또 지원을 했는데 또 입시에 떨어졌어요. 어머니한테 삼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라이 아세요? 다라이? 이게 부산 사투리인데 다라이. 김장 만들 때 쓰는 큰 용기 있습니다. 그걸로 죽도록 맞았습니다. 비 오는 날에. 그것도 길가에서. 정말로요. 슬픈 사연이 있는데 오늘 맞은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대신에
제 어머니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그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를 탈출하고 싶었고 부산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출하다시피 후기대학에 이제 원서를 내고 입학을 하게 됩니다. 등록금만 대주면 학교 다닐 때 부모한테 돈 달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그런 호기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 고모집에서 그 조카들 과외 명목으로 용돈 좀 받아 쓰고 등록금은 무조건 장학금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사실 3시간 이상 자는 건 그때 저한테는 사치였죠. 정말로 좋았습니다. 건축이. 손재주가 좀 있어서 건축 모델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재미있었고요. 학창시절 때 제 별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마왕입니다. 마왕. 오바대마왕. 예. 누가 보고서 20장 만들면 저는 40장 만듭니다. 30장 만들면 60장 만듭니다. 그리고 학점 기계였습니다. 정말이에요.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받아야 됐기 때문에. 사실 절박했죠. 저는 간절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건축에 미쳐서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건축을 제대로 알려면 구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관심을 좀 보였는데 대학원 지도 교수가 등록금 대주고 연구비 대준다는 그 명목으로 이제 석사대학원을 들어가게 됩니다. 지도 교수를 만나게 됐어요. 아주 깐깐하고 아주 좀 쫀쫀한 존경합니다. 학문의 스승으로 존경. 아주 깐깐하고 쫀쫀합니다. 7년간 지진공학과 내진설계에 대해서 그분한테 배웠습니다. 지식을 배웠다기보다는 그분한테 시간 약속을 지키는 습관, 두 번째 보고서를 만들고 논문을 작성하는 방법, 세 번째 발표하고 보고하는 방법, 7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진이 너무 좋았어요. 정말로. 어느 정도였냐면 학교 앞에 비디오방이 이제 폐업을 한다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지진에 관련된 비디오가 있었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한테 이틀 동안 이 비디오방 이 폐업 정리하는데 청소해주고 비디오 테이프 다 정리를 해주고 제가 원하는 비디오 테이프 3가지를 얻었습니다. 아직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봤죠. 이 3가지 영화. 그리고 한국에는 지진이 안 나기 때문에 제발 지진이 좀 났으면 좋겠다. 큰 지진이 일어나려고 매일매일 지진의 신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진짜로 기숙사에서 물 떠넣고 기도했어요. 지진 나게 해달라고. 지진공학에 미쳤습니다. 사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박사과정 때 내진설계 이야기라는 웹사이트를 시작을 합니다. 한 10년간 운영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구조를 전공하셨던 분은 이 사이트를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사이트는 제 인생에 아주 소중한 가치를 제공했습니다. 나눔의 가치요. 지식을 나누면 커진다는 가치를 제가 직접 체험했습니다. 답변을 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고 누군가에게 가르치면 더 큰 것이 내게로 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10년 동안. 카피 레프트의 정신이었죠. 제 인생에 아주 소중한 기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학위를 받고 회사를 입사를 지원하게 되는데 2003년 2월 28일.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
이 자기소개서 같은 여러분이 내는 양식이 없었어요. 회사 인사 시스템이 좀 없었습니다. 2003년에는요. 회사에 다녔던 선후배 소개를 받아서 바로 사장님 면접을 신청을 했습니다. 90페이지짜리 입사 지원서를 만들었습니다. 보고서 만드는 거는 제가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90페이지짜리를 제 이력서부터 해서 뭘 연구를 했고 내가 누구고 어떤 역량을 가졌고 뭘 잘할 수 있고 마이다스 IT에 입사하면 나는 이런 일을 할 거고 어떻게 전문가로 커서 회사 이런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다 만들었습니다. 표지입니다. 그리고 90페이지를 드리면 사장님이 안 읽으실 거 아닙니까? 많으니까. 그래서 읽어보시라고 3일 전에 이제 소포 택배로 보냈어요. 그리고 직접 받았는지 확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는 한 달 정도 만들었고 면접 준비는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예상 질문 다 뽑아서 무슨 질문을 하든지 난 다 답변을 내리겠다. 철저하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어요. 그리고 2월 28일 사장님 면접을 봅니다. 정확하게 4시부터 9시 10분까지요. 제가 일기를 썼기 때문에 잘 알지요. 사장님 면접은 3시간 20분을 보고 실무 면접을 1시간 받습니다. 저녁 식사 40분 했어요. 그때 제가 작성한 일기입니다. 4장짜리인데 이제 2장만 좀 뽑아왔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무슨 질문든지 하세요. 저는 답변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면접의 시나리오는 제가 예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르게 흘러갔어요. 주제가 인생과 철학, 죽음과 가치, 구조의 미래, 조직의 역할, 행복. 이거는 예상 질문 리스트에 전혀 없었던 거였습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보고서는 사장님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안심은 됐습니다. 확인을 하셨구나. 근데 아니었습니다.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예상했던 사장님 이미지는 전혀 달라 보였고요. 무슨 철학관에 전보러 간 기분이었습니다. 얘기가 한 2시간 20분 동안 사장님께서는 이제 식사하고 저한테 자네를 내진설계와 지진공학의 전문가로서 뽑고 싶은 게 아니고 이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만들고 3일 전에 나한테 보내고 예상 질문을 뽑아서 준비했던 그 기획과 계획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뽑고 싶습니다. 왠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자신의 것을 버린다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전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이상하게 그때 분위기상 가슴에 울림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묘한 이끌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다스 IT와 인연을 맺습니다. 팀장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면접을 많이 봅니다. 비슷한 질문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의 얘기는 잘 들리고 어떤 사람들의 얘기는 잘 들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자기 스토리를 얘기하는 사람은 잘 들립니다. 왜냐? 그 속에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열정이 있는 사람은 자기 스토리를 만들 수 있고 자기 스토리가 있는 사람은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버리면 얻는다. 이 불교에서 나온 용어죠. 큰 의미인데 제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2003년 3월에 입사하고 14년 1월이 되니까 팀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대리 팀장은 그때 당시에도 흔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언제나 인정은 엄청난 동기부여죠. 미친 듯이 일을 했습니다. 정말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제안하신
기술 서비스의 새로운 어떤 기술 강자라는 혁신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건축 분야 제품을 가지고 주택공사의 인증을 받고 영업 지원을 해서 성과를 냈습니다. 자신감이 팽배했어요. 엄청난 자신감과 제가 이룬 성취에 취했습니다. 이게 작동이 잘 안 되네요. 그러던 이제 어느 날 이제 사고가 터졌어요. 2005년 1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 인사 담당 임원분께서 모든 직원들하고 1대1로 연봉 계약을 맺는 어떤 협상 테이블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차례가 됐어요. 제 스타일대로 2004년에 제가 했던 역할, 성과, 평가 기록 한 수십 페이지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예. 왜냐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30분 얘기했어요. 그분한테. 듣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걸 얘기했습니다. 성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대리 4년차에서 자동으로 과장 1년차로 올라가는 그 케이스였습니다. 성과로 평가받고 싶고, 회사의 과장분들 중에서 제일 많은 연봉을 주십시오. 저는 프로입니다.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은 표정으로 저를 이제 쳐다보더라고요. 설득을 했어요. 내가 왜 그 요구를 해야 되는지, 받을 만한 사람인지. 한 두어 시간 얘기를 했는데 타협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인사 담당 임원분께서 말이 안 되겠으니까 사장님하고 협상을 해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사 쪽은 제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봐야 모르겠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제대로 얘기를 해서 내 요구를 관철시켜야지. 그리고 그 뒤에 3일 동안 사장님을 만나러 갑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근데 3번 다 빠꾸 당했어요. 비서가 와서 만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분명히 있는데. 내가 있는 걸 보고 찾아갔는데 만날 시간이 없대요. 그럼 뭔가 좀 잘못됐나? 내가 뭘 잘못했나? 고민하는데 4일째 인사 담당 임원이 저한테 왔습니다. 사장님이 나가라고 하더라. 나가라고 하더라. 그리고 자네 때문에 지금 회사의 연봉 계약이 완결이 안 되고, 연봉 계약이 완결이 안 되면 그 급여나 성과금이 안 나가거든요. 멈춰져 있었어요. 나가라고 하더라. 뭔가 잘못해도 크게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한 이틀 고민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가? 사실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나와 우리 팀의 이기적인 생각뿐이었고요. 그 다음에 성과와 평가는 모든 게 주관적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조직과 다른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쳤어요. 크게. 그래서 5일째 되는 날 무조건 쳐들어갔습니다. 사장님 방에. 비서가 말리든 말든. 무조건 용서를 빌었어요. 잘못했다고. 짧은 생각이었고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사장님 첫마디가 니 뭐 먹고 싶노? 이러더라. 그래서 근처 식당에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 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나는 이를 장작으로 생각했는데 너는 너를 불쏘시개로 생각하는구나. 불쏘시개 아시죠, 여러분? 불 지필 때 처음에 이렇게 불 잘 지피라고 살짝 이렇게 넣고 버리는 지푸라기 같은 겁니다. 너 스스로를 지푸라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은 회사에 필요 없고, 또 그런 사람은 절대 리더로 클 수 없다. 그래서 나가라고 했다. 아마 대기업 같은 데 가면 잘 성공하고 일 잘할 거라고 생각했다. 제 열정은 딱 불쏘시개 정도의 열정이었습니다.
애고가 아집으로 이렇게 쌓여 있었죠. 자존심과 자만심으로. 그 절벽을 오르다가 한 방에 이렇게 떨어지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부끄러웠습니다. 좀 만회하고 싶었고 다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2005년에 닭의 해였는데 싸움 닭이 되자고 다짐합니다. 스스로. 집안사업팀의 제품 출시를 위해서 지원하고 건축사업팀의 영업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전사 혁신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실행하고 미친 듯이 정말로 미친 듯이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고 2005년도 종무식 때 2005년 최우수 사원으로 이제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과장 1년차가 차장 1년차로 특특진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사모봉을 특특진하는 케이스는 전례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장님이 이제 강추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2006년도에 연봉은 차장 1호봉 연봉을 받게 됩니다. 불과 1년 전에 과장 중에 최고로 달라고 내가 요청을 한 게 1년 뒤에 현실이 돼버렸어요. 내 아집과 고집을 버리니까 나한테 엄청난 행운이 오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사장님과 함께 이제 혁신을 하자고 해서 이제 경영기획실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사실 근데 일이 재미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공학박사 학위 받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 전공하고도 무관하게. 그리고 특히 가족이나 친구들이 회사에서 뭐 하냐고 물어보면 너무 부끄러웠어요. 말하는 게. 나에 대한, 조직에 대한, 리더에 대한 신뢰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세 가지 불이 들어오죠. 3불입니다. 과거에 대한 불신, 현재에 대한 불만, 미래에 대한 불안. 이게 들어오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내 꿈이 살아있는가 한참 고민을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참 이 사진도 이제 겨우 찾았는데 그 6년 9월 3일이 제 37번째 생일입니다. 그 창립기념 워크숍을 하고 일요일날 사장님이 임원분들을 호출을 했습니다. 임원 특강을 하겠다는 거죠. 일요일날 회사 출근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승인을 받고 들어가서 들었습니다. 아주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왜 내 말을 이해를 못하냐고 임원분들에게 호통을 치는 자리였어요. 하루 종일. 저는 들었죠. 그때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욕망? 행복?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누구인가? 저는 이 강연 때 정말 행복은 욕망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열정은 욕망에서 나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욕망은 억제의 대상이었잖아요. 근데 욕망은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사람이, 인간의. 솔직히 충격을 받았고 제가 느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그냥 알고 싶다. 이 슬라이드가 자연주의 인본경영 사상의 첫 번째 버전일 겁니다. 8년 전에 100여 페이지 되는데요. 수많은 동서양 사상의 철학과 내용들이 있고 사장님의 생각이 버무려진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냥 알고 싶다. 두 번째는 한번 믿어볼까? 왠지 내 인생의 답을
저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일기를 보니까 36년 동안 받았던 최고의 생일 선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2006년 흔들릴 때, 퇴사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이 파워포인트 자료 수없이 보고 또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내진 설계와 박사학위를 버리겠다. 내 마음속에 가장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집착 하나, 저거였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그리고 그때부터 한 2년 동안은 누가 나한테 그걸 물어보면 전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게. 불안했어요. 사업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죠. 인생도 전략이라면 선택과 집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선택과 집중의 다른 말은 포기하는 거하고 버리는 겁니다. 두렵죠? 불안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건 뭡니까? 용기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 포기할 수 있는 용기. 사장님도 제 상태를 간파했는지 보직 전환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한 3년간 또 미친 듯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10년부터는 해외 사업팀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오직 준비된 자에게만 보여지고 행운은 오직 노력하는 자에게만 다가옵니다. 사회생활, 직장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뢰지요. 정말입니다. 신뢰입니다. 헌신은 신뢰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기회라는 동기를 낳습니다. 그리고 신뢰는 성과라는 결과를 보장합니다. 이 사이에 연결하는 게 있죠? 여러분, 인재 역량의 가장 중요한 거 열정과 전략적 사고. 예. 열정은 자율과 자활을 낳고 전략적 사고는 치열과 치밀을 낳습니다. 여러분 포함해서, 저 포함해서 모두는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기를 원하고 잘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하기를 원하고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정과 전략적 사고가 중요합니다. 믿어야 보인다. 옛날 젊었을 때, 제 20대에는 보여야 믿었습니다. 내가 이해될 때까지 의심하고 저항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믿어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숙명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죠. 알게 되면 보이나니, 아까 했던 얘기처럼. 여러분, 사회생활에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타고난 그릇이 있죠. 저 사람은 그릇이 크다. 나는 그릇이 작다. 누구는 그릇이 그렇다. 엎어진 그릇은 무엇도 담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밑 빠진 그릇에도 무엇도 담길 수가 없습니다. 살면서 힘들 때, 사회생활이 힘들 때 내 그릇이 바로 놓여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 주세요. 정말입니다. 닮아야 놀자에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있죠? 어떻게 붓습니까? 예, 그냥 우물가에 통째로 그냥 담굽니다. 가장 많이 담을 수 있는 방법은 완전히 담그는 겁니다. 올인해야 됩니다. 아까 이혜영 과장님께서 1만 시간 얘기했었죠. 예, 그 정도로요. 3년, 4년에 10,000시간을 투입을 하십시오.
어떤 분야든. 그동안에 적성이 맞니 안 맞니 그런 얘기 하실 필요 없습니다. 1만 시간을 투입을 하면요.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 생각은 이래요. 내 경험은 이래요. 누구와도 그 분야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조직의 그룹의 리더일 수도 있고 앞으로 리더로 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조직의 크기는 리더의 크기를 결코 절대로 넘을 수 없습니다. 리더의 책임의 크기가 조직의 성과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저는 이 말을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길은 매일 내 그릇을 키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2011년도에 미주법인에 출장 갔을 때 팀원이 나한테 줬던 사진입니다. 사실 이 사진을 보고 저는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타이틀이 이거죠. 이게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한테 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박스 안에 자기가 있어요. 어떻게 깎든지 어디까지 깎는지는 오직 우리의 선택이고 책임입니다. 여러분, 반만 깎고 죽을 사람도 있고요. 다 깎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과 삶과 존재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깎는 것, 조각하는 것 자체가 일이고요. 그 자체가 삶입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그게 나 자신이고 우리 존재입니다. 비결이에요. 저걸 깎으면 세 가지 액체가 흘러나옵니다. 뭘까요? 삶의 열정을 위한 세 가지 액체가 있습니다. 피, 용기입니다. 도전할 수 있는 용기, 때로는 버릴 수 있는 용기. 여러분 살면서 아마 그 순간을 많이 맞이하게 될 겁니다. 땀, 노력이죠. 기회나 행운은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만한테 온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눈물, 사랑입니다. 사님께서는 사랑의 완성은 용서와 연민으로 완성된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어쨌든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 액체에 공통점이 있어요. 구성 성분이 소금과 똑같습니다. 염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염분이요. 소금이 무엇입니까? 음식을 부패하지 않게 만들지요. 저 액체에 들어가 있는 염분은 우리 육체와 정신을 부패하지 않게 만듭니다. 이 액체는 절대 결코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액체로 깎는 만큼, 흘린 만큼 우리가 성장을 한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사회생활 선배로서 여러분한테 행복한 직장생활 세 가지 조건. 재미있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엄청난 자기계발서에 나와 있죠. 판단의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밥 안 먹고요. 돈 안 받고 잠 안 자고 할 수 있는 일이면 저 일입니다. 예, 밥과 잠과 돈에 무관하면 자기가 재미있어서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올인하시고 풀 베팅 하십시오.
두 번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자. 만약에 여러분이 입사를 지원하는 여러분의 회사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한 동기와 기회와 환경을 제공한다고 하면 헌신하세요. 신뢰하시고 무조건.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요. 셋째, 훌륭한 리더와 스승을 만나 배우고 익히는 것.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운이고 축복입니다. 인생 수업을 듣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있어야 되죠. 일에 대한 가치를 가르쳐주는 리더, 삶에 대한 의미를 배울 수 있는 스승, 만날 수 있으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없다면 자신의 눈을 의심하세요. 스스로를 자초한 겁니다. 찾으셔야 되고요. 찾으면 신뢰하고 헌신하고 믿으시면 됩니다. 꼭 세 가지를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일매일 내 인생이 철들지 않기를, 내 삶이 녹슬지 않기를 그냥 다짐하고 기도합니다. 회사 생활 하면서요. 이거는 사장님 계셔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제가 한 8년간 자연주의 인본경영 사상을 그냥 곁에서 곁다리로 지켜본 사람으로서 내린 현재의 작은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이기적이고,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주관적이고, 우리 모두는 전부 다 비정상인 인간입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 이타가 무엇인지, 객관이 무엇인지, 정상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탐구해야 됩니다. 알기 위해서. 그리고 이타적으로, 객관적으로, 정상적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추구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문장의 열쇠가 자연주의 인본경영 사상에 있습니다. 고백을 하겠습니다. 사실 두 번째 청춘이 첫 번째 여러분에게 고한다고 했는데, 오늘 제가 드린 얘기는 20대 제가 40대 저한테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좀 두렵기도 했고요. 스스로 다짐하는 게 좀 많이 두려웠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행동하지 못하면 어떨까? 아는 만큼 살지 못하면 어떨까? 이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 말한 대로 행동하고 아는 대로 살자고. 이런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오히려 제가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인생 수업이 시작돼요. 여러분, 마이다사이트에 입사를 하시든지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하시든지 수업은 시작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열정이지요. 열정. 잊지 마시고 그 열정 오래도록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